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혔는데 초선입니다. 근데 최다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고요. 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나저나 최고 득표율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당원들 투표에서는 모두 다 1등을 해서 예. 결과적으로 1등 최고위원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지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동안 흔히 언론에서 얘기했던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이라고 표현됐던 권리당원도 제가 1등을 했고 예. 일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여론조사도 똑같이 1등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그동안 선거 과정 내내 약속드렸던 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영리하게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의원님 대의원 꼴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의원 꼴등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의원이라고 하면 그동안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당내 이제 어떤 인지도나 그다음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고 당내에 사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꼴찌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초선이시고 또 당내 인맥도 좀 아직 좀 부족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꼴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되시고 첫날에 봉화마을 찾으셨고요.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개혁 저항하는 세력에 좌초되지 않겠다 이런 또 글도 SNS에 올리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 그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배했던 것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한편 제가 또 개혁을 계속 강조하면서 최고위원이 당선됐는데 그 개혁하면 아무래도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온갖 개혁의 저항 세력들의 저항을 다 이겨냈고 필요한 경우엔 뚫고 나갔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등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당내 혹은 당외에서의 저항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개혁 과제를 뚫고 나갈 때 있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런 어떤 자세나 각오 같은 것들을 저도 좀 보고 배우고 그대로 좀 따라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분들께서 반성문 내셨다가 문자 폭탄 이른바 많이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당내에서 좀 서로 의견들이 다릅니다 보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께서는 소통에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해석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문자폭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 지금 거의 전 국민이 SNS를 통한 소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과의 소통은 그렇게 높지 않고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인에게 한마디 하고 싶고 쓴소리 혹은 조언이나 혹은 칭찬도 하고 싶으신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지 않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소통에 목말랐던 것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식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그 너무 답답했다. 개혁에 있어서나 뭐 민생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180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어떤 단호한 모습이나 신속한 모습, 결연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답답함을 질타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많은 문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진짜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얘기를 잘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새 당대표와 뭐 최고위원들 사이에 뭐 또 이른바 뭐 친문 비문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 뭐 좀 이거 좀 신경 쓰이십니까? 이런 비판은? 예. 그 계속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사실 일단 저부터도 어떤 그 뭐 개파나 그런 조직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선거 내내에도 국민이 저의 개파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 유세를 치렀는데 당선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개혁을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민생과 개혁을 같이 말씀을 하셨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 상위권에 당선된 분들은 다 검찰개혁 얘기를 하셨어요. 예, 검찰개혁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이 된 것이지 어떤 개파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개혁이요. 특히 검찰개혁 강조하시는데 개혁 주도 모임이 철험회죠? 철험회? 예, 철험회라고 있습니다. 철험회 좀 어떤 이게 모임입니까? 예. 네,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예. 의원들이 당내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한 경우는 행동도 하자라고 예.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예.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잘 알다시피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도 계시고 해서요. 그렇습니까? 그런 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임 통해서도 검찰 개혁을 좀 강하게 주장하시던데 앞으로 뭐 활동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당연히 검찰 개혁이 철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활동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철험회는 철험회로서 또 여전히 그 해왔던 그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고 당 지도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또 건강한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그러면 그 검수 완박 속도 좀 다시 내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검찰 개혁의 과제이고 예. 중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슈가 사실은 전면에 내세워서 막 또 다른 이슈보다 우선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네, 저는 조용히 이미 사회적 합의는 다 되어 있고 법안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예. 조용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검찰 개혁 말고 또 뭐 언론 개혁 얘기도 나오고요. 네. 다른 지금 시급한 개혁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민생 문제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예. 실제 개혁 과제인 부동산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요. 예. 한편 저는 정치 개혁 역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중대한 개혁이 이뤘지만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로 좀 읽으십니까? 네, 사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검찰 개혁이 완성된 건 아니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단계와도 동일하고 예.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예. 그런 게 아니라 그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 때 그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일정에 맞춰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김호수 대검찰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또 중립성 또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차관지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매우 정확한 그 답변이셨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예. 그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지점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적임자인지 예. 이것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기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어. 이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혁의 적임자로서는 아직은 좀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직 있다 이렇게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준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서요. 그래요? 예. 검증 자체가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최근에 그 김어준 씨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뭐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김어준 씨한테 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뭐 기사가 논란처럼 예, 예. 돼버렸는데 네. 당연히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예. 드렸던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의원 꼴등을 했는데 수석으로 당선된 것은 정말 권리당원과 일반 지지자분들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당선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청문회요. 이 청문회가 뭐 사실 무한주는 청문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네. 일정 부분 좀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동의하고 있고요. 예. 사실 청문회에 대한 개선 논의는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예.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예. 타당하지 않냐라는 이런 개선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부에 적용하지 말고 다음 정부부터 그런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섰을 때 또 여전히 청문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그 진짜 청문회가 무서워서 아예 그 하자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분들도 청문회를 거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셔서 예. 고사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